잠깐 기다리시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애국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어젯밤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엄청난 탄압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기환 그리고 박원순 장례식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정권, 그러나 지금 광화문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숨쉴 공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저들의 심장 청와대 앞 분수대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실어서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특검단이 드디어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 모두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체포하기 위한 특검단의 메시지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너와라, 신의 한수 등등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3.1절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입니다. 앞서 이동욱 경기회장님의 열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경찰분들 많고 바리케이트가 많이 쳐져 있는데요, 저희를 욕하지 마시고 속으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침입 때 이렇게 막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개고생 안 해도 됩니다. 왜 국내에서 국민을 상대로 최소한의 집회도 못 열게 하면서 뭐가 겁이 나서 이 난리를 치는지, 경찰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대기념일마다 이런 생쇼를 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곳으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경찰들께서는 속으로 마음껏 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단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문재인 체포만이 이 나라와 조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문재인 구속이 최고의 방역입니다.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 맨 먼저 국민특검단 단장이신 이명규 변호사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고 이어서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자유시민 여러분, 문재인 탄핵 국민특검단 단장 변호사 이명규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자유시민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향하여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날이 바로 오늘 3.1절입니다. 우리가 3.1절날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3.1절의 국민 저항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1절 국민 저항권 발동을 선언합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3.1절을 맞이하여 대통령 행세에 하는 문재인의 파면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합니다.
우리는 오늘 문재인을 파면하는 것만이 3.1절 정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고 문재인을 즉각 체포 구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을 체포 구금한 후에 즉각 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그자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온갖 반역 범죄와 인권 범죄, 원전 파괴 범죄, 국가 경제 파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그자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한 후 체포 구금 상태에서 국민 법정에 기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검단은 또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탈북 주민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끝도 없이 잔인한 인권 유린 범죄, 인권 침해 범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특검단은 문재인의 잔혹한 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엔 법정과 국제 형사사법재판소에 같이 기소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재인은 자신의 국가 반역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하여 처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자신의 반인륜적 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재판소 및 유엔 법정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 자유시민들에 의하여 문재인은 처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자유시민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대한민국의 3.1절입니다. 3.1절이 뜻깊은 이유는 그날은 바로 국민 저항권이 행사된 최초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국민 저항권이 집단적으로 발동된 날이 바로 오늘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국민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창을 겨누어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창이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3.1절 국민저항권은 우리 국민들의 자체 역량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행사되었습니다. 3.1절에 발동된 자발적 국민저항권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절 국민저항권의 행사로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도 역시 3.1절 저항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도 역시 3.1절 저항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3.1절은 국민 저항을 상징합니다. 3.1절로 상징되는 국민 저항은 이미 헌법상의 권리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절과 4.19로 이어지는 국민 저항권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자유시민 여러분, 2021년 3월 1일 우리는 다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3.1절 국민 저항권을 다시 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102년 전 국민 저항이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을 겨누었다면 2021년 국민 저항은 문재인과 북조선 노동당
즉 동로당에 기생하는 대한민국 반역 세력의 심장을 겨누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 저항권의 창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북조선 노동당에 부역하는 자들을 단죄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문재인의 즉각 파면과 문재인의 즉각 체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특검단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문재인을 파면하고 체포함과 동시에 그자에게 부역했던 모든 자들의 범죄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할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부역했던 자들은 다음과 같은 자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여의도에 활동거리며 북조선 노동당에 아첨하는 적직군들. 둘째, 탈북 주민을 억압하고 강제 북송하는 이인영과 통일부 공무원들. 셋째, 원전 자료를 조작하고 국민들을 추방하는 산자부 공무원들. 넷째, 교과서를 날조 조작하고 자료를 위조하는 유은혜와 교육부 공무원들. 다섯째, 정권의 뒤를 빨며 아양 떨고 거짓말과 재판 고래를 일삼는 김명수와 비겁한 판사들. 여섯째, 4.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거위와 각 지역선관위의 공무원들. 일곱 번째, 국방을 해치하고 반역자에게 부역하는 국방부 장관과 정치 군인들. 여덟째, 편파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을 사육하려는 언론사 및 언론사주들, 그리고 그에 빌붙은 비겁한 기자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모두 북조선 노동당, 즉 동로당에 기생하여 특권을 누려보는 반역 세력들입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령으로 이런 자들 역시 모두 처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시민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3.1절입니다. 오늘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날입니다. 국민저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자유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3.1절 국민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3.1절 국민저항권은 나아가 3대에 걸친 김씨 세습왕조 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1절 국민저항권의 행사는 김씨 세습왕조가 만들어놓은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들을 모두 해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자유시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문재인을 파면하고 반민주 독재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특검단 검사로 임명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국민특검단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3.1절에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우리는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맡은 분야인 국방 해체와 국가 안보를 해체하는 것 때문입니다. 많은 이유 중에서도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면제한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내란 또는 외환위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때에만 형사상의 소출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취임한 직후부터 오늘 파면을 선언한 지금까지 문재인이 해온 그 모든 조치는 바로 국방 해체와 우리 국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태들이었습니다. 먼저 9.19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GP 군사 분계선 내 GP
11개를 철거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바로 형법상 외환죄에 규정된 군사시설 파괴 이적죄입니다. 이 부분은 사형과 무기형밖에 규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완전한 이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뿐만입니까? 육군에게 있어서 군사 분계선 5km 내외에서 연대급 이상 포사격 기동훈련 금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의 기동훈련을 금지해버리고 포사격을 중단해버리고 마찬가지로 군사시설 사용금지 이적죄입니다. 형법 96조 외환죄 규정에 포함되는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육군만 그렇습니까? 군사 분계선 상공 내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육군 1등병 하나가 2등병 하나가 사경을 헤매는데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정은이한테 북한 인민군한테 우리나라 헬기를 띄우는데 동의를 얻어야 한다니 그 2등병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바로 군사시설 사용금지 이적죄를 범한 문재인이 때문에 군사시설 사용금지 이적죄뿐만 아니라 그 병사에 대한 고의적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군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에게도 NLL 남방 80km 선 내에서 포사격 금지, 해상 기동훈련 금지를 설정해놨습니다. 대한민국 함정들이 기동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2월 14일, 2월 16일 북한에서 귀순자가 10km를 그것도 겨울철에 헤엄쳐왔다고 발표하는 뻔뻔한 국방부. 함정 기동훈련을 못하니까 해군이 경계를 못하고 철책은 어떻습니까? 중공의 장비를 철책 감시 카메라로 설정하니까 악성 코드를 심어서 대한민국 국군의 방비를 전부 다 중공군에 제공하는 간첩행위, 일반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 하구 수역에 남북한 공동 작업을 설정하고 한강 하구 수역에 해도를 제공하고 이제껏 북한 잠수정이 한강을 통해서 침투하지 못한 이유는 한강 해구에 대한 하구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인데 맘 놓고 북한 잠수정이 한강 상류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물건 제공 이적죄까지 범한 문재인은 당연히 소추돼야 하고 파면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입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문재인이 취임한 이후 전부 다 중지시켰습니다. 전적권반 나라는 이런 내용을 하에 한미 연합사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못하며 중국에 달라붙어서 현대판 사대주의 중공 기자들한테 중공 공안한테 대한민국 기자들이 두들겨 맞는데 혼자 가서 혼밥 쳐먹는 이런 대통령이 중공에 대해서 대한민국 군사 기밀을 중공 카메라를 북방에 군에 설치해서 다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행위, 일반 이적행위며 간첩행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모총장이 장교들에게 부사관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부사관들이 인권 위에 참모총장을 제수하는 나라, 군대의 지휘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결국에는 어떤 지휘도 못하게 군대의 조직을
지휘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니 이거 역시 일반 이적죄입니다. 이뿐입니까? 대한민국의 멀쩡한 원전 API 1400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에 원자로를 다 폐기하고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시도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렸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은 핵무기 만드는 제조 기술보다 10배나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북한에는 핵 기술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핵 무기 만드는 기술 완전히 없어서 결국은 전쟁 억지력을 완전히 상실토록 만든 행위, 엄청난 반역행위요, 일반 이적죄이요, 군사시설 제공 이적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특검단은 문재인의 파면을 선고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특검실을 운용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재인의 반역행위를 신고를 받고 수사해서 바로 그에 부종하는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까지 철저히 특검단은 심판할 것입니다. 네, 국민특검단의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사기 방역 독재에 겁먹지 마십시오. 이미 사기 방역이라는 것을 언론도 알고 국민도 알고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겁먹지 마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바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두 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9인 이하의 집회만 허용한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의 의미는 10명만 모여도 저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릴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누구나 길거리에 나와서 문재인 퇴진! 독재자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렇게 한마디씩 외쳐주시면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독재정권 위선자 문재인 바로 내일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절대 위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퇴진이라고 외쳤다고 절대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저 사기꾼, 독재자, 방역사기, 방역독재를 일삼는 문재인 퇴진이라고 3.1절을 맞이하여서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그렇다면 역사는 바로 오늘을 또 다른 3.1절로 기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 조사단의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종교의 자유 침해 그리고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예배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배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둘째,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에는 아무 인원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나 교회 예배에는 정원의 20%만 입장하게 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셋째,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하여 교회와 교인들의 인권과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넷째, 동호회 모임 등 일반 모임은 가능하나 교회 소모임은 아직까지도 금지하여 교인들 간에는 2명도 모이지 못하게 되어 종교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집을까 말까한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집지 말라고 하여 불온서적 취급을 하였으며 교인들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습니다. 여섯째, 특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일에 경찰 400여 명과 경찰차 수십 대가 출동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일곱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도록 모임을 멈추라고 막말을 하여 교회와 교인들에게 공포심과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방역당국은 2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자백하여 그동안의 기독교와 교회 탄압을 시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정원의 20% 이상 출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와 교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회의 자유 침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뉴스와 유언 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평균 확진율은 0.8%로서 같은 기간 평균 확진율인 1.47%에 비해 약 절반밖에 되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코로나가 확진될 경우에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더라도 무조건 광화문 관련 확진자라는 거짓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둘째,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김경재 총재, 김수열 일파만파 회장을 형법상 모욕죄보다도 형량이 낮은 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셋째, 노영민 전 문재인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하여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진짜 살인자는 중국 우한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입한 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넷째,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지난해 11월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유행의 원인이 석 달 전 개최됐던 광화문 집회 탓이라고 하며 잠복기가 무려 3개월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잠복기 3개월짜리 바이러스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홍철기입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국민대회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일단 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자회견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특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신 거 들었죠? 바로 문재인은 이미 체포사유가 넘치고 오늘부로 파면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광고 잠깐 보시고 국민대회 본대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